자, 6월 모의고사 치르느라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수능의 반바퀴 돈 거고요. 이제 나머지 반바퀴를 이제 멋지게 돌고 끝내셔야 될 텐데, 일단 여기서 수능 가장 중심이고 주력인 게 시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조 수단에 불과할 텐데, 보조 수단일수록 이제 영어 점수가 되게 화두일 겁니다. 일단 이번 6월 평가원은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일단은 제 고3 때가 떠오르는데, 제가 2010년에 고3이었는데 그때 제 6월 평가원이 딱 이렇게 나왔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쉽게 나왔는데, 이번엔 1등급이 아니라 그냥 100점이 10%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점 맞은 애가. 그래서 그 정도로 너무 쉬웠고요. 예,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지나가면서 몇 명한테는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이걸 풀었는데 어제, 왜냐면 시아가 쉬웠어요 이러는 거야. 그리고 시아가 엄청난 점수를 받아왔죠. 너 그 최고 점수 아니야 역대? 모든 모의고사에서 영어? 뭐 근데 하나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100점에 수렴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시험이 좀 너가 쉬웠다고 하니까 그럼 내일 밥 먹으면서 좀 풀어보자 했는데, 밥을 먹는 19분 동안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보다 빨리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처음 봐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평가 모의고사는 읽다가 나를 멈추게 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 말이지 이거? 라고 한번 잠깐 스턴이 걸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 이거는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뉴 노멀이 아니라 exceptional,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셔야 되고, 일단 제 고3 때의 그 상황을 여기에다 대입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래놓고 저희 수능 때 통수 맞았거든요. 수능 때 너네가 인터넷 쳐보면 알겠지만 201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아마 역대 3위 안에 드는 불수능이었을 거예요. 근데 영어가 미친놈처럼 어렵게 나와서 그때 아마 지금도 기록 안 깨졌을걸? 그때 1등급이 90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대평가 점수랑 똑같죠. 그래서 엄청 어렵게 나왔었는데 전 그때가 좀 뭔가 기시감으로 느껴지지 않나. 그러니까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일단 정상은요, 5월 모의고사보다 점수가 높은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3월, 5월, 6월 통틀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쉬웠으니까. 그래서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졌거나 그대로다 그러면은 사실 문제가 심각한 거긴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없죠? 다 올랐죠? 떨어진 사람 있어요? 아니, 영어 없죠? 다 올랐죠? 그러니까 올라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올라서 등급까지 올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신빙을 너무 하지 마십시오. 다시 9월에 떨어질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결부해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6월 평가원에서 갑자기 레디컬하게 극단적으로 뭔가 학습 방법이 바뀌면 안 돼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 첫째,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영어는 되게 잘 봤는데 국어가 만약에 박살났다 쳐? 그럼 이제 당연히 인간은 뭐 하겠어? 영어 줄이고 국어를 늘리겠지. 내가 이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바꾸잖아. 그럼 또 영어가 다시 떨어져요. 그리고 국어가 생각보다 안 오르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공부가 왜곡돼요. 내 말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면 위험하고요. 그래서 저랑 면밀하게 이거 한 1시간 동안 정말 면밀하게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태까지 본인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쭉 저한테 알려주셔야 제가 면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인데, 그러면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여태까지 공부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갑자기 바꾸시면 되게 위험해져요. 그리고 당연히 여태까지 공부를 잘못해서 바꾸는 거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는 게 맞겠죠. 그지?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 6월 평가원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은 맞는데, 원점수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결정과 공부 전략이라든가 패턴을 바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랑 상의하고 저랑 상담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죠? 질문 없어요? 특히 지금 수시러들은 일단은 내신이 임박했기 때문에 6월 평가원은 6월 평가원대로 일단 두시고요. 전반적으로 다 그냥 제가 생각한 점수들이 좀 나왔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아니 이쯤 나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 수준대로 나와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우려할 부분은 없어서 이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수시러들은 이번 달 말에 있을 기말고사에 이제 만전을 가하시기 바라고요. 수행평가 남아있는 게 있다면 수행평가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래서 7월 초까지 학생부 이쁘게 마무리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수능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7월 초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저한테 도와달라 하시면 되고요. 됐죠? 질문.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죄인 모드야? 뭐 죄졌어요? 우울해? 그리고 그냥 이게 뭐 위안을 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모의고사는 못 봐야 돼요. 모의고사는 계속 얻어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맞아보고 계속 두들겨 맞아야 수능을 잘 봐요. 알겠죠? 모의고사는 그런 역할로서 보는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모의고사 5등급 맞았다고 내 인생 망하는 게 아니라 수능을 5등급 맞아서 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전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동기부여의 찬스라고 생각하셔야지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6월 모의고사 잘 보는 거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고3한테는요. 또 뭐 있어요? 없죠? 저기 나연이는 다음 주에 학생부 꼭 들고 오시고요. 근데 진짜 쌤들마다 다 의견이 다른 게 응. 수능이 어렵게 나올 거다, 수능이 완전 쉽게 나올 거다 뭐 이렇게 두 개로 완전 나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믿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몰라 나도. 근데 나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내 경험에 근거한 거잖아. 근데 모든 선생님들 다 자신의 경험에 근거를 했을 거야. 그 유아평가원을 통상적으로는 지금까지 지금 한 2, 3개년 동안은 6월이 어려웠어. 그리고 작년엔 9월이 쉬웠고 그 사이 어딘가를 수능에 냈거든. 그래서 작년 수능은 좀 쉬웠어요. 작년 수능은 좀 쉬웠다고 평가를 받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원 교수들이 제일 못하는 게 난이도 조절이야. 난이도 조절은 사실상 되게 어려운 영역이야. 그래서 교수님들도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쉽든 어렵든 그냥 무조건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점수에 들락날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3월, 5월 모의고사의 성적을 평균치로 한 게 본인 실력이라고 일단은 믿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6월 모의고사 점수에 들떠갖고 나 그럼 수능 때까지 문제 없겠는데? 라고 했다가 이제 통수 맞으면 또 그게 문제거든. 왜냐면 영어는 절대평가라 어려우면 니만 어려운 거야. 상대평가점 같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 난이도는 그래서 예측하는 거 진짜 1도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특히 정시인데 잘하는 놈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어쨌든 잘 가거든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나올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게 가장 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 그거 마인드 잡아주려고 일부 너 모의고사 풀러온 거야. 좀 어려웠던 거. 사설 모의고사 있고 시대인재 거. 알겠지? 자, 또. 자, 그럼 진도 나가죠. 자, 20번 좀 보면 20번은 연습, 2번은 걱정, 3번은 계획, 4번은 집착, 5번은 비롯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각각의 키워드지. 이거 잡고 풀면 되는데 제가 이거 아마 거의 한 1분 걸렸던 것 같은데 한번 잘 봐봐. 빠르게 푸는 거 보여줄게. Our ability to respond to danger has been important for survival. 자, 우리가 위험에 대응하는 능력이 여지껏 늘 생존에 중요했대요. 그래서 feeling worried in certain situations is normal. 그러면 이게 여기서 소재지. 그지? 자, 근데 feelings of worry which are activated in anticipation 무슨 뜻이야? 그래서 니네 앞에 ant가 붙잖아. 이거 앞이란 뜻이야. 앞. 그래서 예상이죠. 예측. 그래서 미래 예측에 있어서 걱정이 발동된대요. 그래서 are often experienced in everyday situations. 그러니까 지금 노멀에 연결됐죠. 그리고 for example이지. 그래서 나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 다 버렸어, 그냥 이거. 드르륵 다 버려. 그리고 여기까지 그냥 하고 그냥 바로 내려와. To some extent, 어느 정도까지는 thinking through potential scenarios can be helpful. 근데 이것도 계속 같은 얘기하죠. 그죠? When our worries exceed our control, however, 끝. 뒤집혔죠? 그러면은 걱정하는 게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 뒤집혔잖아. 근데 쓱 뒤에 갔더니 it is worth making 라고 돼 있네.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게 가치가 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하는 걸 그만두는 노력을 하는 게 가치가 있다. 됐죠? 이렇게 지금 잘 보시면 소재 잡았지? 왜? 우리 선지 먼저 읽었잖아. 그지? 그래서 잡고 반복, 반복, 예시 버리고 반복,
오케이, however 뒤집고 쓱 봤는데 우리 이거 주장 문제잖아. 그래서 뭐뭐 하는 게 가치가 있겠다. 이게 주장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 잡고 끝. 1분 만에 끝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빨리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20번 문제는 결국 뭡니까? 정답률이 90, 95 사이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해야 순서 배열랑 문장 삽입, 빈칸 추론을 풀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내 말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하시면 되고요. 21번 1번 한 사람 아니면 1번 충돌나서 고민한 사람. 1번 한 사람 없어요? 아니면 1번 고민했던 사람 없어요? 다 당연히 3번이라고 생각했어요? 옆에 본인이 시험 친 거 같이 펴놓고 한번 시험 수업 들으세요. 시아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1번에 기억이 안 나요? 1번에 흔적 어떻게 돼 있어요? 제거돼 있나요? 바로 3번 했다고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요거 얘다 평가원에서 풀 때 잘 봐. Basing your self-worth on climbing performance라고 돼 있잖아. 자, base A on B니까 뭐겠어? A를 B에 기반을 두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근데 니네가 이걸 읽고 했을 거야. Put you at the whim of external factors. 야, 이거 소재 뭐야? 그죠? 클라이밍을 잡은 사람 못 잡았을걸? 그래서 이거 자기 가치가 이 지문에서 소재라고 생각하면 잘못 읽은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첫 문장 제대로 읽으라고 한 거야. 지금 방금 시아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내가 등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성과, 성적에 자기 가치를 기반을 두는 게 너를 whimsical이라고 하는데 whim이 변덕이란 뜻이에요. 그럼 외부 요인의 변덕에 너를 두는 꼴이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나연아, 뭔가 필자의 서술체만 보더라도 풋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긍정해 부정해요? whim이 변덕이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잘 와닿지 않으면 이제 밑에 가서 연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밑에 바로 뭐라 돼 있어요? These factors가 may be random and misleading이라 돼 있지. 그러니까 지금 진실을 호도한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부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소재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신의 자기 가치가 아니라 이거 등산 얘기한 거야. 알겠어요? 알겠지? 자, comparison is one source of illusion. illusion, 환영, 착각이죠. 그러면은 비교가 그 착각의 원천 중 하나래요. 자, 그러면 comparison은 긍정, 부정. 이것도 마찬가지 부정이죠. 비교하는 게 착각을 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라는 거잖아. 자, 그래서 perhaps you felt that you performed well in a certain climb. 어떤 등반에서는 니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your partner니까 파트너 뭐랑 같은 말? 지금 파트너 뭐랑 같은 말? 그렇죠. 이거랑 이거랑 연결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럼 파트너가 나왔던 거 비교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변덕에 놀아놨다는 거야. 자, 그러면 was having an off day and found the climbing very difficult.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였다라는 거야? 파트너가 못해서였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비교해서 일루전이 생겼다는 거지. 됐어요? 자, you find it only slightly difficult and conclude that 여기 해석해봐, 시아야. 여기까지. 앞에부터요? 아니, 그냥 요거. 여기. 너는 그거 어렵게 생각했어. find 뜻 뭔데? 이렇게 됐지. 내가 목적격보 들고 오면 뭐 어떻게 해석하라 했지? find? 알게 되다. 그러니까 방금 시아가 딱 정확하게 해석했죠. 이 뜻은 뭔데요? 저기 여기 있잖아요. climb. 알겠죠? 만약에 너가 약간 어려웠다고 생각해. 등산이. And conclude that. 그리고 결론을 지어. You were climbing quite well. 근데 그러니까 어려운 등반을 내가 좀 잘 해냈다고 생각해. 그러면 when in fact you were climbing no better than usual. 자, 요거. 어법 독해 요거. 지난 수업 때 했어요, 이거. 이거는 11강 문제였기 때문에 수시러들도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자기는 별로 신경 when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비비지 마시고요. 반대로 약간 반대 느낌 아니에요? 내가 웬 뭐라 했어? 뒤에서 콤마 쓰고 주절보다 뒤에 쓰면 내가 뭐라 했어? 네. 때면 내가 이렇게까지 강조하겠어요? 뭐뭐 할 때였으면? 양보라 그랬잖아. 양보. 네 명의 리액션이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자, when이 주절보다 뒤에 써서 콤마로 끊었을 때는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절로 해석될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평소보다 그렇게 잘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뭐야? 이 착각이 자, no better. 그렇지. 이게 뭐랑 같은 말이야? illusion이랑 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뭐예요? 등산 성과를 타인과 비교하면 내가 잘했다고 착각한다. 됐어? 자, 이렇게 하고 풀었다, 손. 이렇게 안 하고 풀면 1번 가는 거야. 왜? self-worth가 소재가 아니라고. self-worth 소재 아니야, 이거. 1번 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your partner was at the top of his game. 이거는 파트너가 나보다 더 잘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illusion 계속 연결된 거죠. You felt weak in comparison when in fact objectively you put in a very strong performance. Environmental factors may be involved. 자, 환경적 요인이 어쩌면 개입되었었을 것이다. 개입될지도 모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 말일까요? 환경적 요인이 컴파리즌. 저거랑 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자, 환경적 요인이 개입됐다. 뭐랑 같은 말이에요? 아, 여기 해석 좀 다시 해줄게. 너네가 사실 객관적으로 매우 강한, 그러니까 좋은 성과에다가 객관적으로 판정한 거에 따라서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느낄지도 모른대. 뭐 하면? 파트너가 나보다 잘하면. 그지?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environmental factors가 자, environment랑 같은 뜻 어디 있어요? 파트너랑 컴파리즌. 뭐라고? 여기 있잖아.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뭐래?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개입되니까 정확한 측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정확한 측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perhaps you master your day's objective due to especially favorable conditions.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모의고사 지금 막 예를 들면 나 이제 문제풀이 양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이제 문제를 맨날 푼다 쳐. 근데 이러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문제 점수가 어쩔 땐 85, 어쩔 땐 74, 어쩔 땐 96, 어쩔 땐 84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나온다. 만약에 모의고사 한 3번 쳤는데 그러면 실전 연습할 때가 아니란 뜻이야. 실전 연습은 반드시 언제 해야 되냐면 시간이 성적이 균일하게 어느 성적대를 유지했을 때 그리고 그게 1등급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량을 늘리는 성적대는 딱 두 부류입니다. 4등급 이하, 1등급. 그럼 나머지는 문제풀이량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서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뭔가 내가 좀 나한테 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었어. 등산이. 예를 들면 뭐 가을에 되게 날씨가 좋고 컨디션이 내가 되게 좋아갖고 등산을 개 잘했는데 하루는 막 비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막 이래갖고 내가 되게 빡셌어. 이런 식으로 얻어 걸려갖고 잘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야. 환경적 요인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이 지문 여기까지. 너네가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external factors. 일루전이죠. 내가 나를 제대로 모른다고요. 왜? 요인이 개입되니까 정확하게 나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 앞에 뭐라 해놨어? 변덕에 우리가 노란한다고 해놨잖아. 그러니까 이 변덕에 노란한다는 게 결국 얘랑 같은 말이었었다고. 그리고 봐봐 여기. In all these cases, the good or bad feelings you have are not based on something you can take credit for. 얘들아, take credit for 무슨 뜻이야? 신뢰를 그치,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네가 신뢰할 수 없는 무언가에다가 니네가 기반을 두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if the performances boost your self-worth, 너네의 그 자존감, 자기 가치를 고양시켜준대, 니네 성과가.
그러면 그 부스트는 이거 그라운드 지난번에 하지 않았니? 수특에서? 기반해요. 기반하다. in fiction이래. fiction이 뭐랑 같은 말이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득해야 되는 게 1번 왜 안 되는지를 얘기하세요. 1번 왜 안 돼요? person to person. self quotes도 아니다. environmental이랑 연결돼서요? 힌트를 하나 더 주면 제가 분필을 파란색을 쓴다는 건 이제 문법을 건드린다는 건데 문법을 활용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용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비겁한 해석이 뭐냐면 설명이 그냥 이 내용이 틀려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왜 틀린지를 잡으세요. 아니 여기서 1번에 해석을 해보면 1번 해석을 해보면 사람마다 자기 성장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장이 아니라 self-worth니까 자기 자기 가치잖아요.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 다른. growth인데. 아, growth가 써 있어? 아, 내가 좀 self-worth만 봤던 것 같은데. 아, growth구나. 자, 그러면 개인마다 자기의 성장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뜻이죠. 자, 1번은 안 되고 3번이 되는 이유는 뭐죠? 자기 성장이 다르다고 하면 지금 개인마다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작용해서 본인이 그거를 착각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 답은 거의 다 들어왔으니까 그럼 반대로 다시 이제 질문 바꿔서 그럼 왜 3번이 답이에요? 문법을 활용해 보세요. 밑줄 친 부분에 문법이 있어요. 뭐 있죠? 더가 뭔데요? 저 이거죠. 그럼 부스트는 뭔데요? achievement 그쵸. achievement죠. 달성, 성취. 그러니까 잘 봐. 너의 self-worth를 끌어올려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취감이잖아. 그럼 그 성취감이 허구에 기반을 뒀다라는 거니까. 그럼 그 성취감이 일루전이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더 부스트가 프라이드랑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3번이야. 그러니까 너가 달성한 프라이드, 자부심, 부스트잖아. 내 자기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내가 지금 자부심을 느낀 거잖아. 너네 더 부스트를 프라이드랑 연결했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저 정관사 썼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스트 얘기한 거 이거. 그러니까 이 부스트를 프라이드랑 연결해서 풀었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서 풀어야 돼요. 대충 감으로 이게 답이겠거냐고 비벼서 풀면 나중에 1번 같은 거에 낚이는 거야. 알겠죠? 1번은 왜 틀려요? 셀프 그로스가 아니라 부스트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안 써 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시아가 되게 좋은 얘기했는데 사람마다 그거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결국 외부의 환경적 요인이 있어서 내가 착각한다는 게 핵심이잖아. 그죠? 근데 요거는 진짜 헛소리 하는 거죠. 그럴싸한 헛소리인 거죠. 그래서 시아가 지금 방금 그걸 딱 찝은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됐죠? 21번 이렇게 푸셔야 돼요. 문제는 어려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찝어야 돼요. 뭐라고? 빨리 갔다 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건 3번 하시면 되고 왜 unreliable이야? 픽션이 일루전에 연결되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지문 지금 해설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마 너네 처음부터 끝에까지 해석이 정확하게 다 제대로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맞았든 틀렸든. 그래서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밑줄 친 부분이랑 정확하게 대응시켜서 확실하게 답의 근거를 찝어서 푸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안 했죠. 이걸 안 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겠어요? 국어 비문학에서 큰 문제가 생겨요. 알겠죠? 정확하게 답을 뭉개지 말고요. 또박또박 다 찍어서 명확하게 다 펴바르셔야 돼요. 나인이 이거 이해됐죠? 이거 진짜 중요해. 자, 22번 넘어갈게요. 이건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22번 그냥 넘어갑시다. 23번. 그래도 좀 어려웠다 생각하면 39번 39번이요? 그러면 좀 빠르게 보면 자, 1번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클래스 디스커션이죠. 학급 토의 얘기한 거고 2번은 공공 말하기 얘기하는 거고 3번은
야, 그 퍼블릭 스피킹 이거 니네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에 한번 나왔잖아. impromptu public speaking. 이렇게 연계되는 거야, 니네 간접 연계가. 그러니까 단어나 이런 표현들이 많이 연계가 됐어요,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 그래서 뭔가 좀 단어들이 좀 쉽게 쉽게 보였다면 영어 독해 연습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번 보면 이거는 학급 토의가 아니라 그냥 토의죠. 4번은 수업 얘기한 거고요. 5번은 글쓰기 얘기한 겁니다. 어때요? 소재가 다 다르죠? 소재만 잡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잡아보면 여기 단어 해석 안 된 거 지금 빨리 물어보세요. 자, the purpose of class discussions. class discussions 나왔네. 자, 학급 토의의 목적이 encourage you to be an active participant.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 거래. Not a passive recorder. Much of the emphasis in a discussion is on getting students involved in thinking. 그래서 대부분의 토의에 있어서 강조하는 부분이 애들이 다 참여하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계속 같은 말 이어서 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자, these are important intellectual activities in the learning process. 자, 나연아, for 해석. 사실 23번쯤은 얘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해석. 뒤에 가면 반칙이야. 왜 때문에요? 왜 얘 왜냐하면요. 콤마로 끊었다라는 건 얘가 전치사구로서 기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뒤에 딱 보니까 through them 이라고 돼 있고 동사 여기 있는 거 보여요? 그럼 뒤에 구가 아니라 절이었네? 그러니까 for 접속사 쓰면 나연아 뜻 뭐라고? 때문에 왜냐하면. 알겠죠? 시아 이거 봤어 못 봤어?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지금 봐서 보이면 그때도 보였겠지. 보였어 안 보였어? 해석은 좋았는데 때문에로 했다고? 끄덕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for 접속사 쓰면 왜냐하면 거 알았어? 해석 저렇게 했어요. 근데 저소사인 거 몰랐어. 그건 못했다는 거잖아. 알아야 정확하게 하지. 아니 저기요 당신은요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거죠. 넌 이거 없으면 1등급 못 붙여 이거. 왜 2등급 받을 건데? 아 나 진짜 왜 학종을 안 하고 정시를 할까? 말은 학종용 말인데 이거. 자 어쨌든 you are supposed to discover and express your opinions. invaluable 무슨 뜻? 가치가 있다 없다. 나 개 많다야. 너무 소중하다는 뜻이 알겠지? 또 in 붙었다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자 그러면 끝나지 않았어요? 디스커션인데 라이팅이래. 뭘 더 봐? 끝났지. 몇 번? 됐죠?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거 접속사 for 뜻 뭐라고? 때문에. 자 24번. 설마 1번 한 사람 없죠? 근데 이거 이번에 평가원 교수님들이 다 요즘 트렌디한 소재만 다 갖고 왔다? 이거 24번 그냥 흑백요리사 시청하다 꽂혀갖고 그냥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듣기랑 독해 다 지문 소재들이 다 요즘 소재들이야. 싹 다. So food, as we all know, is essential for human life. 음식이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대요. It also is the basis for several major industries. 근데 얘가 또 몇 가지 주요 산업의 근간이 되어주곤 한대요. 여기 소재가 food죠. 근데 그 산업들이 found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such as in agriculture, food processing, food retailing, and food service.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음식은 지금 우리 삶 전반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for millennia, 수백만 년 동안 the focus of those involved with food as a human and economic phenomenon was involved 후치수식하면 나연아 때 뭐라고? 뭐라고? 수반된 관련된 앞에 쓰이면 복잡한. 자 그래서 초점은 was on its production, preservation, distribution, pricing, and other practical concerns. concern은 좋게 얘기하면 관심사, 나쁘게 얘기하면 걱정. 알겠지? 이거 다 같은 얘기하죠. 결론이 뭐예요? 여러 분야에 기반이 된다. 이 얘기 계속 내려온 거 아니야? 그죠? 근데 18세기를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럼 뒤에가 핵심이지.
Food became more than just a life necessity.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술한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수품이었다는 거예요. 없으면 우리 죽잖아. 굶어 죽잖아. 그지?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여기서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뭐야? necessity를 그러면 요약해서 논술처럼 한번 응축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게 결국 뭐예요?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우리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음식의 물질적 가치죠. 그러면 뭘 되니까 결국 밑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뭔가 정신적 내지는 무형의 가치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거 내가 이게 왜 빨리 풀렸냐면 여기에서 컬처가 연결돼서 그래. 됐어요? 이렇게 잡고 풀어야죠. 이거 되면 빨리 풀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뭔 말하는지는 대강 알겠는데 정확하게 안 잡혀서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뭐야? 먹는 얘기한 거야. 음식이 원래 갖고 있는 물질적인 성질. 근데 18세기부터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게 음식은 그냥 먹는 건데 뭐 어디가 더 맛있다라든가 뭐 음식을 통해서 막 뭐를 느낄 수 있다니 막 이런 얘기를 막 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그게 밑에서 쭉 얘기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잡고 쭉 하면 답은 2번이 되고요. 1번은 왜 틀렸어요? 파인 다이닝이 아니잖아요. 파인 다이닝 뭔지 알죠? 근데 안성재 셰프가 하시는 게 저거잖아요. 에피타이트 뭐예요? 에피타이저. 입맛, 식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피타이저가 식욕 돋구는 전체 음식이란 뜻이죠. 그래서 social occasions. occasion은요, 이거 특별 행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버이날 잔치, 시아 생일 잔치 이런 거 할 때 식당 고르는 꿀팁이래. 이게 씨부로 내가 6월 평가원에서 이딴 선제를 보게 될 줄에 내가 진짜 이게 말이 돼? 이게 고1 것도 아니고. 아무튼 좀 아니 제가 봤을 때 약간 이번에 뭐 대선 뭐죠? 대선? 대선이었으면 전 상관없어요. 그래요? 지금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 평가원도 막 야, 그리고 이거 문제를 6월 평가를 6월에 만들고 이러지 않아. 6월이라고 6월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테이블 매너스 뭐예요? 이건 수능에 나온 적 있어요? 잘못 낸 거 아닌가? 식탁 예절이죠. matter 중요하다. 중요하다. 식탁 예절은 왜 중요한가? 이거죠. 잘못 낸 거라는 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프린트를 잘못했다고? 1학년 건데? 네. 자, 1, 2학년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출제하고요. 고3 거 평가원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따로 출제합니다. 사실 평가원이 이제 이거 뽑아야지 하고 있다. 잘못 프린트 이거 뽑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순간에 내가 보통 같으면 진짜 개소리 하지 마 이러는데 그런가? 지금 내가 이러고 있네. 자, 이거 봐봐. 나 진짜 어법 보고 실수가 터졌어요. 이거 아니 이거는 changes in the degree of closeness지. 주어가 changes죠? 맞죠? 자, 2번. 나 지금 이렇게 민망하네, 이거. Closeness and familiarity are important in making the fictional environment more real. 형용사 자리죠? 3번. Such closeness and familiarity make it 짠목적어, 목적격 보어, 의미상의 주어, 찐목적어, 탈락, to perceive. 이거 그냥 읽어도 몰라. 와,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법은요 15초 안에 푸셔야 돼요. 어법 틀린 사람. 자, 근데 진짜 잘못 낸 거 같다니까요. 이번에 엄매도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인문학급은 그러니까 내가 그때 누구한테 조언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는 그럴 리는 없거든. 영어는 왜냐면 도표가 어렵게 못 나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실용 영어거든. 그 출제 범위가. 그래서 너네 듣기도 그렇고 왜냐면 사실 영어 사교육 떡상시키는 법 되게 쉽다. 듣기 개 어렵게 내면 돼. 근데 30년 역사상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어. 영어 1, 2. 그래서 너네 영어 1, 2 교과서 보면 그 앞에 대화문 커뮤니케이션 있잖아. 그거에 맞춰서만 내야 돼. 그러니까 영어 듣기는 절대로 토익급으로 어렵게 못 내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엄매가 어렵게 나오는 거는 유연하게 부분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너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 엄매랑 화작 시간 재고 풀지 말라고 했던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내가 왜 하지 말라 했냐면 이런 사태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시간 락 걸면 안 돼요. 시간 제공 안 풀었더니 뒤에 다 날렸는 거죠. 시간 재고 안 풀어서 날린 게 아니라 그냥 실력이 없어서 틀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시간 재고 풀면 생겨요? 그럼 시간 재고 풀면 시간 재고 틀리는 거예요. 그 시간 재고 틀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실전이면. 근데 시간 재고 푸는 거를 우리가 왜 하는 거죠? 실제로 시간 락이 걸려있는 실전의 환경에 맞춰서 내가 대응하는 걸 연습하려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빨리 풀려고 해서 빨리 푼 게 아니라 그냥 빨리 풀렸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고 시간을 재야지. 그러면 압박감만 느끼고 하면서 그냥 찍은 거잖아. 그걸 왜 하냐고 지금. 70일 이후부터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말 잘 들어서 고마워요. 자, gaining an audience for your writing.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란 거지. 그 글쓰기에서. 자, 그럼 1번, 30번 질문 소재는 글쓰기죠. Involves not just finding a voice, but ensuring that 목소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것도 해야 된다. Voice resonates with your intended readers. 이번에 단어 확실히 많이 가져왔어. Resonate 뭐야? 물방울 떨어지면 다다다다다 공명 울리는 거. 이게 resonate죠. 그지? 이거 있는데요? 자, 각주 사였어? 네. 근데 수능특강에서 되게 많이 나왔죠, 이거. 목소리를 찾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거? 목소리를 찾는다는 게 뭐야? 니네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잖아. 그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독자들한테 울려 퍼지게 해야 된대. 그럼 이게 중요한 말이지. 근데 울려 퍼지다가 비유적이고 추상적이고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을 울리게 한다는 거니까, 심금을 울린다는 거니까. 그냥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전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추상적으로 써 있죠. Entrepreneur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brand. 기업가들은, 사장님들은 브랜드를 형성하는 거의 중요성을 안대. 브랜드가 뭐야? 브랜드가 뭐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 사장님 얘기야? 자, 이거 사장님들 얘기하는 거야? 소비자? 얘들아, 이거 글쓰기 얘기하는 거야. 소재 그러니까 저기다 잡아놨잖아. 그럼 엔트레프리니어는 그냥 뭐야? 예시잖아. 브랜드 뭐야? 레저네이트잖아. 그래서 that makes them, 이거 봐. 그러니까 memorable이라 돼 있잖아. 그러니까 기억에 남길 만, 그러면 공명을 울린다는 게 뭐랑 같은 말이었던 거야? 기억에 각인시킨다는 거였던 거잖아. 알겠어? 그리고 다른 애들 거랑은 뚜렷하게 독자적인 걸로 들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customers to their product. 그래서 이렇게 끌어모은다는 거죠. They achieve this. 이거를 어떻게 달성하냐? 핀포인트가 뭐예요? 핀셋으로 찝는 거 얘기한 거죠. 특정해서 찍는 거. 그래서 타겟층을 특정해서 찍고, 그래서 그들에게 유니크, 독자적인, 그들만의 가치를 제안한다라고 돼 있지. 유니크라 돼 있지. 그러면 그들만의 가치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핀포인트 맞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아니면 distinct는 조금 좀 애매하다. 요걸로 자꾸 풀어야겠다. 자, while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콤마를 기점으로 서로 대립되죠. 에일리언 뜻 뭐야?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기보단 나랑 좀 다르다, 이질적인. 그래서 웰리언은 외계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외국인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질적이다라는 거잖아. 학자 왜 나왔어 이거? 학자랑 entrepreneur 왜 나왔냐고. 라이팅 얘기하려 쓴 거라고. 자, 그러면은 while scholars might initially find these entrepreneurial concepts alien, they actually engage in similar practices. 학자들은 야, 그거는 사업가들 생각이잖아.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인데? 라고 하겠지만, 근데 그들은 사실 되게 비슷한 일들을 한대. When they set themselves apart in their academic writing. 그들이 뭐 할 때? 뒤에 해석해봐. 니네 뒤에 해석 100% 잘못했어. 이상하게 했을 거야. 자, 비슷한 걸 한다라는 건
얘랑 다를 바 없다는 거지. 근데 while이지. 그럼 반면에니까 콤마를 기점으로 얘랑 서로 다른 말이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에일리언 맞지. 자, 여기 뒤에 뭔 말이야? 그들이 set apart는 분리시키다잖아. 학술적인 글쓰기와 자신을 구분짓는데. 학자들이. 저 엔터프레니어스가 학술적인 글쓰기란 말. 탈락. 뭐라고? 탈락. 탈락. 지금 봐봐. 아니 그러니까 어. 셀스. 어. 그러니까 자, 다시 직역을 하면 학술적 글과 자기들 자신을 분리시킨대. 그럼 야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set apart. 긍정 부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해를 못한 거예요. 부정이죠. 탈락이에요. 긍정이에요. 아니 저렇게 하면서 지금 저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했는데도 엔터프레니어스랑 다를 게 없다. 주제 뭐야 이 질문? 주제 뭐야? 라이팅. 글은 어떻게 써야 된다? 이게 주제지. 이거 두괄식이지. 그지?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엔트레프리니어를 얘기했잖아. 기업가들은 브랜드를 형성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 거를 각인해서 다른 브랜드랑은 다르다는 거 알려주려고 한 거잖아. 디스팅트지. 우리는 일반적인 학술적인 그냥 달라. 너네한테 우리는 되게 인상을 남기려고 쓴 글이야. 왜냐면 학술이면 어떠니까? 학술적으로 썼으면 현학적으로 써 있을 것이고 일반인들이 읽는 글이 아니라는 거잖아. 일반인들도 읽기 쉬운 방식으로 읽게 만든다라고 해석을 하셨어야죠. 여기 셋어파트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아가 여기서 하나만 더 했으면 좋았던 거는 위에서 얘기한 거랑 연결해서 이해하셔야죠. 요것만 보고 하니까 부정으로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한 건 요 문장에서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아까 뭐랬어? 학자들은 지들은 알고 보니까 기업가들이랑 똑같은 짓을 해놓고 그러고 분리했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네 부정이라고 한 거잖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정으로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자신을 어필하려고 할 때 기업가랑 다를 게 뭐냐라는 거야. 그럼 기업가가 아까 뭐 했냐고요. 기억에 남기려고 competitors랑 다르다라고 했잖아. competitor가 이거랑 연결되잖아. 이렇게 읽었어야죠. 이게 비문학 독해랑 뭐가 다르냐고. 그래서 문제 푸는 건 안 어려웠다고요. 근데 니네 독해할 때 여기서 끊겼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난이도에 대한 분석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우리가 수능 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건 신께서만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난이도로 나오든 어쨌든 100점 맞는 게 목표라면 1등급 맞는 게 목표라면 여기서 지금 시사하는 바를 보라고. 지금 봐요 교수님 여기서 끊기게 해놨잖아. 니네 이거 해석 안 됐을 거라고. 제가 그지? 솔직히 여기 해석 안 됐죠. 나연이도 마찬가지죠. 니네가 극복해야 되는 게 요런 거야. 근데 다만 이번에 출제는 그냥 뭐 한 거야? 이거에 있어서 문제가 결부되지 않도록 했을 뿐이야. 그럼 이거 건드렸으면 니네 다 털렸던 거야. 그래서 난이도에 대한 분석은 니네 입장에선 필요 없는 거야. 수험생은. 그냥 너네는 이거를 다 이해할 때까지 곱씹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 공부하세요. 알겠죠? 자, 정시반은 이거 다음 1일 테스트 때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복습해와. 자, consider the typical literature review and motivation section of a scholarly article. scholary니까 뭐예요? 명사에다 에러를 붙였지? 그러니까 학술적인 전문 글, 전문 기사, 논문, 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있어서 뭔가 문학 비평이나 아니면 너네 그거 동기부여 그 에세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서 특히 전형적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the aim. 그래서 이 책들의 목표가 뭐냐면 highlight.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답 5번은 그러니까 3번이 응? 이렇게 했을 거야. 그리고 그냥 내려간 애들이 많았거든. 그러고 다행이다 5번이 답이네 하고 풀었던 애들이 많았을 거란 분명 확신한데
갭이 뭐예요? 차이죠. distinct. 그렇지. distinct랑 set이랑 갭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 근데 갭 하니까 차이니까 뭔가 안 좋은 뜻처럼 느껴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애매한 중상위권 애들이 3번하고 그냥 넘어가 본 거야. 야, 유후 개꿀하고 3번 아니겠지? 하고. 그렇게 한 애들 생각보다 있었거든요. In existing research and position oneself as the one who will address these overlooked areas. 나연아, address 때 뭐라고? 다루다. 모르면 안 돼. 이거 뭔 말이야, 이거? 이러한 간과된 영역을 다룰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치시킨대. 저기 when they set themselves apart in their academic. 이거? 그치? 이렇게 내려온 거야. 나는 일반적인 책들이랑 달라. 다른 책들이 다루지 않는 그런 간지러운 부분을 내가 딱 파줄게. 그건 뭐야? 그러니까 나는 일반적인 놈들이랑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차이라 해야죠. 됐어요? 너 풀 때 이렇게 풀었어? 안 풀었어? 이렇게 안 풀었어요? 네. 그럼 내려가서 5번이 아니네 하고 풀었지. 요거 위험 요소야. 그건 아니고 그냥 다 아니라서 5번이었어. 그러니까 다 아닌데 아닌 이유를 못 잡았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The challenge is not just in developing innovative ideas. 그래서 여기서 어려움은 나연아, 여기서 얘기하는 어려움이 뭐겠어? 어려움이 뭐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뭐야? 디스팅트를 만들어야 되는 그 어려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독자를 메모라고 하면 감명시키는 데 있어 어려움이죠. 이거 얘기하려는 거지 너 지금?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적인 생각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뭐 하는 거래? cultivate 최근에 했지. cultivate 또 뭐야? 배양하다, 함양하다. A distinctive voice that makes readers think, this sounds like the author 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뚜렷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cultivate는 타고난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후천적으로 개발해서 갖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developing이랑 이거랑 섞으면 되지. 됐죠? It's about balancing the expression of your ideas with the development of a unique voice that lives. 그래서 밸런싱을 하는 거래. 니네 생각을 뭐랑 함께? 독특한 목소리를. 그러니까 니네 생각만 얘기하면 안 돼. 니네 생각이 노잼이면 어차피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나 그거 뭐야 리딩 부스터 할 때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가르칠 때 갑자기 고무줄 갖고 가고 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임팩트 겁나 세잖아. 그러니까 현재 시제, 과거 시제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애들한테 각인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거 얘기한 거야 이거. 근데 temporary 때 뭐예요? 일시적인이죠. 그럼 5번에 답 뭐예요? 여기 있잖아. 아니면 이거 하든가. 리즈닛이 유니크랑 똑같아요. 그쵸? temporary가 아니라 뭐였어요? 뭐 permanent? 아마 everlasting? permanent. 이런 거 쓰면 되죠. 그래서 30번 지문은요, 제가 아까도 딱 문제 풀면서, 해설할 때 이 포인트를 잡아야겠다. 이거 100% 애들 3번 대강 때려서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제가 봤을 때 표정 보니까 4명 다 해당되거든요.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수능 공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수님이 착한 거야. 안 건든 것 뿐이야. 다만. 알겠지? 건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영어 시험 문제야. 31번. 근데 평가원은 왜 불친절해요? 평가원은 불친절하다고? 뭐가 불친절해? 답지를 왜 안 줘요? 답지라도 주는 게 어디야? 해설지가 없냐 이거잖아 지금. 그거는 그냥 교육청 선생님들이 과도하게 친절한 거 아닐까? 그래요? 얘들아 국가시험에 해설지가 있는 시험이 어딨어. 얘가 나중에 봐봐. 해설지 있는 시험 없어. 교육부에서 만드는 모든 임용고시라든가 그 외에 여러 국가 자격시험도 있잖아.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해설지 없어요. 그 해설지 좀만 기다리면 EBS에서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수능 강사들이 시험지 뜨자마자 바로 강의하는 거 그런 걸로 경쟁하는 거야. 왜냐면 뭐야 넌 해설 보고 수업해? 막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거. 아마 해설 한 다음 주 월요일쯤 나올걸? 31번 틀린 사람 없을 거라고 봐요. 5번이죠. 근데 다만 5번을 intentionality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성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제 풀었으니까 좀 까먹었을 사람들을 위해 좀 위에만 해석하면 The human psychology and education communities have been against referring. against니까 찬성하다, 반대하다. against는 반대하다죠. 그래서 인간 심리와 교육을 관장하는 공동체에서 이 집단에서 반대한대, 가르치는 것을 언급하는 걸. When describing social learning in animals. 동물들이 사회적인 학습을 하는 걸 묘사할 때 그걸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걸 싫어한대. 왜냐하면 가르친다라는 건 어느 정도 빈칸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On the part of the model that is difficult to measure in animals. 근데 그게 동물들한테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인간과 관련된 심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동물이 뭔가를 사회적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면 싫어한대요. 빈칸 때문에. Cognition. 뭐라고? Animal cognition. Animal. Condition? 이것 때문에 intentionality다? 전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intentionality는 의도성이면 정확한 뚜렷한 목적을 갖고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밑에를 봐봐요. 이것도 의외로 지문이 생각보다 어려워. Nonetheless, 그럼에도 there has been a movement within the animal cognition community. 동물의 의식, 인식, 인지와 관련된 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nonetheless니까 위랑 다른 말이겠죠. can이네. 근데 say that animals can in fact teach one another. 이거는 답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네요. 그죠? 뒤를 안 해요. 뒤에서 풀어야 돼요. 이거 보고 5번 했으면 잘못 푼 거예요. 알겠죠? 자, 방금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간 중심의 심리학을 배운 사람은, 야, 무슨 동물이 가르쳐. 아니야, 그건 인간만 할 수 있어. 안 돼? 응, 아닌데? 가르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고 지금 for example잖아. 난 여기 그냥 다 제꼈어. 필요 없잖아. 이해했잖아. 스르륵 내려갔거든? 킬러 웨일, 그러니까 봐봐. 앤트 나왔잖아. 킬러 웨일 나왔잖아. 다 예시지. 드르륵 다 내려갔어. 근데 쭉 여기서 끝났다? 근데 considering the amount of energy they'd have to expend. 가르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얼마나 들지를 고려해보면 considering은 분사구문 쓰면 고려해보면이라고 조건절로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패턴이니까 외워두세요. There need to be a good reason.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 그럼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건 그럴싸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지. 끝. 이게 답의 근거죠. intention이 reason이랑 연결해야죠. 답의 근거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방금 시아가 얘기했듯이 혹시 다른 부분을 답의 근거로 잡아서 성급하게 풀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건데 여기 아니고 딴 걸로 잡아서 풀면 잘못 푼 겁니다. 알겠죠? 32번. 32번 조금 어려웠을 건데 32번 5번 한 사람 없어요? 근데 이거 그냥 니네 한 번에 허무하게 만들어줄게. 소재가 뭐야? impression, 탈락. describe. 탈락. 잠시만요. simple. 탈락. 그럼 잘못 읽은 거야, 이거. 그러면 너네 솔직히 이거 정확하게 풀었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답을 고르긴 했는데 나머지 2번은 확실히 아니라고 했을 거야. 2번은 혼자 개소리거든, 이거. 근데 나머지를 왜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되거든. 저 다 찍혔는데요? 이거 외양이야. 얼굴이요. 근데 봐봐요.
이건 멤버라서 틀렸고요.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행동을 얘기했죠. 이건 성격이에요. 외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탈락하게요. 답 1번이에요. describe가 그 뜻이에요. describe 다 해당되잖아. 그렇게 하면 다 묘사하는 건데. describe가 얼굴 묘사 얼굴 describe는 그냥 설명하다라는 뜻이야. 외향이 핵심이라고 여기. 그러니까 소재를 잘 잡아야지. 소재는 외향이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잘 봐. Writers often give us the impression. 동격대시죠? 그지? 자, 작가는 우리에게 인상을 주곤 하는데 그 인상이 뭐냐면 They have described the faces of their characters. 작가들이 글을 통해서 주인공의 외양, 얼굴을 묘사했다라는 듯한 인상을 준다라는 건데 임프레션이 보통 이렇게 비문학지문에 나오면 임프레션 어떨 때 많이 써요? 인상. 이거 인상이 결국 뭐랑 같은 말이야? 그렇다라는 착각을 준다는 뜻이야. 한번 봐봐. 작가는 독자들한테 자신이 제시한 등장인물의 얼굴을 묘사했다라는 인상을 종종 준다라는 건 묘사해줬다는 거 안 해줬다는 거야. 안 해줬는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외향이 핵심이라니까. 얼굴. 근데 이거 다 성격이고 행동이고 사건 전개잖아. 그래서 다 틀린 거야. 그래서 그냥 볼 필요도 없어 이거 다. 그래서 사실은 또 나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도 작가가 사실은 우리한테 그저 채워 넣어야 되는 기본적인 윤곽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한다고. 그래서 of Ash, the most important character in Herman's brushes, masterpiece The Sleepwalkers, we learn only that he has big teeth. 우리는 이것만 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웃라인에 연결되죠. 그리고 impression에 연결되죠. 그래서 most often we mistake 무슨 뜻이에요? 실수 아니에요. 타동사 쓰면 잘못 본다. 착각하다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다고 착각한대. 그러니까 impression 똑같은 말이죠. 이거 니네 해석 잘 못했을 거야. 이거 의외로 어려워 이 문장, 이 지문. 이거 봐, appearance 나왔지. 누군가에 대한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다고 착각한대. 그래서 이 mistake being told잖아. 그러니까 얘가 as if로 가는 거야. as if 뜻 뭐예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러면 마치 우리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들은 것처럼 인식한다잖아. 그래서 답이 1번. Exactly looks like가 무조건 있어야 답인 거죠. 이렇게 풀었어야 돼. 알겠죠? 근데 이건 저 다시 할 수 있는데 저 진짜 지금 100% 이해하고 풀었어요. 그럼 됐고요. 근데 본인이 근데 지금 하나하나 대답한 건 다 틀렸잖아요. 그럼 페이스를 제가 찝어야지. 너무 전제하고 있어서 그냥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거할 때 저걸 기점을 제거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제거했냐라는 거죠. 맞았으면 됐고요. 근데 시아야,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너는 항상 얘기하는 거랑 네가 생각한 거랑 계속 다르다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냐면 너가 만들어내는 이 생산한 정보가 객관적인 지표랑 봤을 때 다 안 맞는다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네가 국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를 교정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네가 말솜씨가 부족해서 그냥 설명을 잘 못하는 거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렇다기에는 그냥 너가 주장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다 안 맞잖아. 객관적인 정보. 맨날 그러고 네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한 건 이 단편적으로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 그래놓고 맨날 하고 그러네요. 하고 그냥 할 때도 막 절반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 손 치고. 이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33번. 33번 뭔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갑자기 니네 와이파이 막 이렇게 똥 싸는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네로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좁혀나갈 때가 핵심이야. 그래서 마치 인터넷 신호가 약하면 다른 데 가는 신호가 끊고 여기에다 집중한다. 그러니까 네로우잖아. 그지? 근데 이거 들어가면 사실 이거 이렇게 쉬운 빈칸 추론은 내가 살다 진짜 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번에 6월 평가는 좀 신기한 게 원래 2, 2, 3, 3 이렇게 하잖아. 배점을 31, 32가 2점짜리잖아. 근데 이번엔 2, 3, 2, 3이에요.
혹시 이게 여러분들 세대에서 생기는 뉴 노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이런 소심한 반항을 하거든요. 국어처럼 크게 지문의 유형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조금 문제 유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여러분들 평가 수능 시험에서. 그래서 2323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33번은 만약에 니네 수능 때 이렇게 2323으로 나오면 원래 전통적인 32번 문제처럼 쉽게 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지금 너무 쉽잖아요. 여기 써있죠. 우리가 한 곳에 너무 지나치게 갇혀 있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다른 신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zoom in이 뭐예요? 확대하다지. 그러니까 narrow랑 같은 뜻이죠. 근데 그걸 너무 오랫동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 됐죠? 33은 솔직히 너무 쉽고. 자, 34번. 그나마 추상적이에요. 그나마. 이거. 지문이 그나마 좀 어려워. 뭔 말이야? 아이고. 자, 영어로 읽어볼게요. One word is inextricably. 수능 특강에 수혜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저거 수능 특강에 있었었죠. Inextricably associated with geography. Where? That is because geography starts from the premise that it matters where something takes place on Earth's surface. 뭔 말이에요,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게 모두 저 지오그래피 관련이 소재 뭐예요, 소재? 주제 말고 소재요. 이야기거리가 뭐죠? 지오그래피 탈락. 뭐라고? 언어죠, 언어. 단어. 우리 말은 뭐랑 연결이 있다? 지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지. 너 그러면 소재가 지리면 지리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말이잖아, 말. 소재는. 자, the key questions are not simply where questions, though they are why there, and so what questions. 여기서 좀 더 구체화되죠. 그러니까 where인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지리적인 위치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거기인데?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는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지? 지금 이걸로 의미가 어떻게 됐어요? 더 확장됐죠. 그지? Getting to such questions means taking spatial arrangements, variations, and interconnections seriously. Engaging in even the simplest day-to-day activity requires some appreciation of spatial circumstances.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일상의 간단한 행동들도 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공간적 상황, 환경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건 예시니까 다 버리고 moving up in scale. scale 무슨 뜻? 규모죠. 규모를 더 키워서. 그러니까 좀 더 거시적으로 보자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without some awareness of 빈칸. 자, 이런 것 34번 이런 거 조심하겠지. 나무, 부정어. 빈칸 주변에 있는 부정어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서 중심 내용이 뭐야? 우리 언어는 어디라는 개념과 항상 불가분의 관계다인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없대. 그럼 뭐가 없다고 하면 어디 잡아. 근데 이것도 부정인데 뒤에 콤마 뒤에 절도 지금 부정이지. 그럼 다행이네. 그러면은 어디라는 개념이 없으면 언어 이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은 여기는 지리 X가 아니라 지리 O라고 해야 되지. 지리가 있는 게 없으면 우리는 이해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지? 그럼 여긴 지리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들어가야죠. 이런 거 나무 조심하시라고. 1번 문화 간의 갈등? 개소리죠. 2번 현상이 어떻게 지구의 표면에서 배열되는 거야. 답 2번이죠. 이게 geography잖아. 그지? 3번 왜 틀려? exhausted 아, 그건 조금 동의를 못 하겠어요. 더 확실한 킬러. natural 물론 내추럴 리소스 소재 아니죠. 이것도 탈락인데 무엇보다 가장 압도적인 탈락이요. 야, 우리 지금 소재가 뭐야? 정현아, 웨어리잖아. when when이잖아. 탈락. 4번 climate change 탈락. which place는 맞지. 근데 climate change가 틀렸지. 5번 who 탈락. 됐지?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래서 빈칸 추론까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번에 확실히 소재가 다 너무 쉬워. 그나마 조금 니네가 낯설었을 만한 게 34번 정도거든요. 그죠? 34번은 그냥 솔직히 뭔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죠. 근데 34를 제외하고는요, 사실 막 그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가 있냐? 사실 그런 건 좀 사실 없어요.
35번만 딱 그냥 빠르게 보고 오늘 좀 끝내면 36부터는 저기 다음 주 화요일에 마저 이어서 빨리 후딱 끝내버리고 EBS 빨리 넘어갈게요. 사실 저는 6월 평가원을 이렇게 스피디하고 후다닥닥 끝낼 거라고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왜냐면 여태까지 2, 3개년 동안 6월 평가원 다 어렵게 나왔었거든. 그래서 진짜 한 3부까지 했었어, 원래 6월 평가원. 그래서 난 그럴 각오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고요. 자, 일단 흐름 판단은 푸는 방법만 좀 러프하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답 4번이에요. 스쿨이 누가 봐도 개소리죠. 근데 이상하잖아. 나연아, 이러고 끝내면 돼야 안 돼? 뭐 해야 돼? 뒤에가 뭐랑 연결되는지, 3번이랑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풀어야 돼. 알겠지? 얘 4번 혼자 학교 얘기하지. 근데 5번은 확실히 빙하 얘기하지? 그러니까 얘를 잡고 얘를 틀렸다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풀지 마, 제발. 너네가 쌤이 푸는 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모든 걸 다 명확하고 명쾌한 논리적인 토대를 근거로 판단했어. 그걸 니네한테 내가 꼭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특히 21번에서 제가 풀었던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평가원 시험은요,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나가는 어르신, 지나가는 애도 합당하게 이게 맞다라고 타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절대 시험 문제 못 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이 상당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더더더 약점이 명확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반대 얘기하면 너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준비가 제대로 안 된다면 고득점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까 시아가 참 좋은 얘기 해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전 연습하기에는 아직 여전히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초조해하실 필요 없고요. 9월 평가원이 끝나면 수능은 70일 정도가 남을 겁니다. 그럼 70일 정도가 남았을 때를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시대인재니 덕후 모의고사니 막 이런 거 있죠? 사설 모의고사. 그거 70개 모아서 하루마다 풀어도 돼요. 그러면 실전 연습은 결국 9월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그 뒤에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냐 없냐로 게임이 판정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실력을 갈고 닦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내실 있고 깊이 있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 있습니까? 자, 다음 주 화요일에 이거 시험 낼 거야. 공부해와. 나머지 지우도 이제 앞으로 내신 임박했으니까 수시 시험으로 보시면 돼요. 수고 많았습니다. 토요일에 봅시다.